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한국으로 잘 왔고요. 이제 열심히 또 스튜디오에서 NBA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카 돈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치치 하면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고요. 아직까지 정규 시즌 MVP 트로피가 없는 선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라 볼 수가 있죠. 지난 6년 동안 5번이나 올 NBA 퍼스트 팀을 수상을 했고요. 이 올 NBA 퍼스트 팀을 탔다는 건 그 시즌에 가장 뛰어난 5명 중에 하나였고, 또 건강도 잘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 시즌 댈러스를 파이널까지 이끌면서 또 큰 무대를 밟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돈치치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이 공격에서 워낙 많은 걸 또 하려다 보니까 이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아직까지 25살에 불구하고 한창 에너지를 공수 양면에서 이렇게 발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루카 돈치치의 수비를 보면 종종 이게 20대 초중반이 맞나? 야, 거의 은퇴를 앞둔 선수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루카 돈치치의 수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영상과 또 제가 찾아본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루카 돈치치 수비 장면입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앤 킥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황급하게, 다급하게 컨테스트를 갑니다만, 자, 파이널 1차전임에도 불구하고, 자, 돈치치 보시면 여기서 손짓을 합니다. PJ 워싱턴에게 지금 가라는 거거든요. 네. 미쳤나요? 네가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순간이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지금 막아야 되는 선수는 제일런 브라운인데 손짓해버립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그 동호회 농구에서 짬밥 차고 뛰기 싫어하는 아저씨들이 20대 애들한테 하는 그런 짓이거든요. 자, 보시면 가래. 이거 말이 되나요? 지가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은 좋잖아요. 드라이빙 킥인데 여기서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컨테스티드 샷을 만들어냅니다. 예, 물론 슛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 장면 아이솔레이션이죠. 스크리너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을 열어두는 수비인데, 테이텀이 양방향 스텝백을 굉장히 잘 쏘는 선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그냥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자세를 낮추면서 테이텀이 그 다음 동작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서가지고 컨테스트 하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포르징기스의 석점을 그대로 또 얻어맞는 장면이고, 자, 이런 장면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포르징기스가 지금은 볼 없는 커딘을 이렇게 고우행 캐치로 봤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실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데릭 라이블리에게 빨리 백코트 해라, 저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좋지 않아요. 왜냐? 지도 수비를 태만하게 하는데 동료에게 짜증내고 계속 저렇게 지시하는 장면은 썩 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미스매치가 됐어요. 그쵸? 스위치를 하면서 미스매치가 됐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의 돈치치가 만약에 수비에 대한 열이, 그 다음에 수비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포스트 엔트리 패스 들어오기 전에 디나이를 한다든지 오버가딩을 한다든지, 내가 최대한 포르징기스가 볼을 잡기 어렵게 만들 것 같아. 그런데 돈치치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스위치네, 키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하지? 몰라, 그냥 공 잡게 내주잖아. 여기서 그 어떤 손질, 푸더크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포르징기스가 미스매치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점프를 뜨긴 했습니다만 또 슛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자, 이런 장면들을 놓고 봤을 때 단편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루카 돈치치의 수비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직관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댈러스 경기,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쪽 골대 뒤에서 봤어요. 뒤에서 보다 보니까 수비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루카 돈치치가 진짜 수비에 대한 열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이 경기를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자, 클러치 상황이에요. 그리고 댈러스가 앞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힘을 쥐어짜서 뛰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루카 돈치치, 자, 이것도 안 들어갔지만 이 수비가 저는 맞다고 보시나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팔 들어야지. 팔을 안 들고 에비, 위긴스, 앤드류 이렇게 지금 해버리는 수비거든요. 네, 이것도 그냥 여러분 결과만 보지 말자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별로라는 겁니다. 상당히 태만한 수비고요. 자, 여기서도 스테픈 커리를 1대1로 막는데 굉장히 자세가 높죠. 그쵸? 보시면 자세 자체가 내가 어떻게든 스테픈 커리의 이 야투 시도를 막아야겠다라는 의지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물론 스크린을 지금 예상을 하면서 스크린에 걸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몸이
드레이먼드 그린 쪽으로 갔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수비에 대한 센스나 또 에너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죠. 클러치 상황이었고요. 점수는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스위치를 만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스위치가 됐고, 자, 그리고 안쪽에서 드레이먼드 그린과 싸우고 있습니다만 덕점을 허용을 했죠. 자, 이 장면도 보시면 페이크에 속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수비의 바로미터는 아닌데, 자,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역시나 클러치 상황이에요. 113대 113이고요.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가 지금은 존 콜린스를 막는 상황입니다. 그쵸? 존 콜린스를 막고 있고 지금 이렇게 1대1 상황. 자, 루카 돈치치 한번 플레이를 볼까요? 자, 여기서 갑자기 뭘 생각할까요? 저녁 메뉴? 아니면 맥주 안주?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수비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수비예요. 지금 퀸틴 그라임스인데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향하는 메시지일까요? 돈치치겠죠. 야, 클러치에서 이런 수비가 나온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돈치치가 수비를 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렉션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커리어 내내 평균 1개 이상의 스틸을 기록을 합니다만 루카 돈치치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루카 돈치치의 팀이 NBA 파이널에서 우승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돈치치의 마인드셋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살을 빼라, 그 다음에 비시즌에 쉬어라,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수비에 대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쏟으면서 공격은 어느 정도 본인이 내려놓으면 충분히 다른 선수들이 다 십시일반에서 메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비는 한쪽에서 구멍이 나버리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록을 살펴보면 일단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는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 영, 수비가 약한 선수들에 비하면 비교가 좀 실례일 정도로 디펜시브 레이팅은 108.9로 이번 시즌에 좋아요. 루디 고베어가 대표적으로 107.6이니까 디펜시브 레이팅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끔찍하죠. 118.4, 트레이 영은 115.4. 그런데 댈러스가 기본적으로 팀 디펜스가 릴라드의 미러키나 또 트레이 영의 애틀란타보다는 좋다 보니까 개인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잘 나오는 감은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댈러스가 승부처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승부처에서 약하고 그 다음에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의 돈치치가 얼마나 수비를 못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또 지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비 지표도 있습니다. 단순히 1차 스틸과 블락이 아닌, 자, 바로 DBPM, 디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루카 돈치치가 플로어에 있을 때 댈러스의 수비에서의 손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18, 19 시즌 이후로 루카 돈치치의 DBPM은 꾸준히 양수였습니다. 꾸준히 플러스였어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음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현재는 DBPM이 마이너스 0.1이에요. 커리어 최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BPM,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도 루키 시즌이었던 18-19 시즌의 3.9에 이어서 이번 시즌이 두 번째로 안 좋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무려 9.9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BPM 자체가 4.0이에요. 두 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공격도 어느 정도 고장이 나 있지만 야투 성공률, 야투 효율이 이 DBPM 자체가 완전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루카 돈치치의 2차 스탯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러치만 되면 약해지는 수비, 제가 이걸 NBA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유타 재즈전처럼 또 제가 직관했던 골스와 댈러스전처럼 수비에서 완전히 정신이 없는 경우들을 이번 시즌에 유독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2024-25 시즌 클러치 지표. 클러치 지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분 이내에 5점 차가 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시즌에 클러치를 가장 많이 치는 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댈러스입니다. 피닉스 선즈와 더불어서 클러치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적지 않습니다. 자, 오펜시브 레이팅이 111.5예요. 자, 그렇다면 디펜시브 레이팅은 낮을수록 좋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높을수록 좋은데 거꾸로 됐습니다. 루카 돈치치의 24-25 시즌 클러치 지표 디펜시브 레이팅이 130.2예요. 이거는 뭐냐면 클러치 상황에서는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에게도 미안한 수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넷 레이팅, 오펜시브 레이팅 빼기 디펜시브 레이팅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 18.7이에요. 클러치 상황에서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MVP 후보가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8.7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두 경기가 아니라 7, 8경기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가 뛰었던 클러치에서 성적이 1승 6패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돈치치가 뛰지 않았던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댈러스의 11월 18일 월요일 경기에서는 댈러스가 이겼어요. 자, 그런데 루카 돈치치가 뛰었던 7경기에서는 1승 6패. 상당히 좋지 못하고 말씀드렸듯이 디펜시브 레이팅이 130.2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카 돈치치라면 디펜시브 레이팅과 오펜시브 레이팅이 바뀌면서 넷 레이팅이 양수 플러스 18.7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돈치치의 클러치 수비가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루카 돈치치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48분 내내 주야장천 주구장창 뭐 태만한 수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디플렉션 자체는 수치가 괜찮아요. 3.1개입니다. 그러니까 매 경기 한 3개 정도씩 굴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손질은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평균 1개 이상의 스틸을 기록하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경기당 2점 컨테스트가 1.9개예요. 컨테스트는 말 그대로 슛을 쏠 때 방해하는 거잖아요. 아까 샘 하우저의 샷이 들어갔지만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앤드루 위긴스나 아까 테이텀이 쐈던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런데 내버려 두면 언컨테스티드 샷이고 이걸 끝까지 뻗어서 내가 겨드랑이 털을 노출하더라도 끝까지 막아내면 컨테스티드 샷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수치가 형편없다는 거죠. 2점 컨테스트가 1.9개, 3점 컨테스트가 1.9개니까 경기당 평균 컨테스트가 3.8개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쿼터당 하나 겨우 팔 뻗어가지고 그냥 각도와 궤도를 수정할까 만드는 거야. 얼마나 돈치치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수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뭐 루카 돈치치를 뭐 까려고 이런 컨텐츠를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전했던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들과 관전했던 그 위치가 바로 골대 뒤였어요. 골대 뒤 낮은 경사가 아니라 1층 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클러치 상황에서 댈러스가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치치가 정말 내가 죽일 듯이 완전히 잡아먹을 듯한 그런 눈빛으로 상대 피켓롤 공격을 막아냈더라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마지막에 루카 돈치치가 쐈던 샷은 공격 디자인도 엉망이었고 돈치치의 과욕도 있었죠. 하지만 제일 컸던 손실은 바로 수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요거는 수치를 한번 찾아보고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건 사실 함정이 있어요. 저희가 루카 돈치치 수비 못한 장면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비 바보 등신이 없고요. 루카 돈치치가 수비 잘한 장면만 만들어서 놓고 보면 뭐야?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착각? 그 다음에 또 함정 가운데 하나인데 루카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본인의 이름값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비력에 그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NBA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들, 또 파이널 MVP들, 그 다음에 결국 뭐 전설이 되고 영구 결번이 되고 또 앞에 동상이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공수겸장, 그렇지 않으면 빼어난 공격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수비 구멍은 아닌 수준의 선수들이 거의 뭐 10중 90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루카 돈치치는 수비에 쏘는 에너지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제 뭐 7년 차잖아요. 이제 6년 지났는데 25이 아니라 35처럼 플레이를 한다는 게 문제죠. 수비에서. 그런 면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이슨 키드 감독이 얘기를 해봤자, 그 다음에 니코 헤레슨 단장이 얘기해봤자, 그 다음에 카이리 어빙이 조언해봤자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이 습관이, 이 성향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루카 돈치치와 댈러스가 우승하는 방법은 본인의 약점, 그 다음에 본인의 단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격에서의 카리스마, 효율성, 볼륨, 지배력을 다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루카 돈치치의 수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격에서 이만큼 해주기 때문에 수비는 익스큐즈 해야지, 나머지 동료들이 열심히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돈치치가 이렇게 수비를 한다면 한계는 명확하다. 데미안 릴라드, 그 다음에 제임스 하든처럼 그냥 무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더 많이들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